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그 명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소울이 큰 일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건데요. 이 불경세행, 그 다음에 종루대덕, 위산구인, 종우일계 이런 그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작은 일을 중시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을 여기 큰 덕을 그 망치고 그 다음에 산업 길을 샀는데 이 공이 한 삼태기 때문에 무너진다. 예?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쌓아온 이 공, 이 한 개의 삼태기 우리가 이렇게 흙 파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흙 담는 것, 이 9개의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한 20m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작은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 흔한 일, 사소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결국엔 땀 흘려 쌓아 올린 신뢰와 사업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으로 아마 그건 여기에 적고 있다시피 마치 흙을 쌓아가지고 올려 쌓아 올리면서 높이 한 20m 산을 만들 때 마지막의 삼택이 한 대분의 흙의 운반을 게을리 했다면 산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없지만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 수가 있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위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뢰를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이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업이라든지 뭐 리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저 여러 가지 또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건강에 아주 위해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언론에서 떠들거나 아니면 요즘 특히 SNS로 인해 가지고 또 연예인들이 또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심지어는 또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이 책을 하나 좀 냈는데 이 책을 가지고서도 막 또 트집이 돼 가지고 또 필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표절을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언론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데는 한순간이라는 것들, 이런 잃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 할 때 예컨대 부주의한 발언이라든지 조심성 없는 그러한 사소한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를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경의 이 구절도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위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일상의 일은 매일매일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뜻하지 않은 일로 그 사고가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복되는 그러한 일 속에서도 기본적인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쉽게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요즘은 보게 되게 되면 녹음도 해버리죠. 물론 이제 녹음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이 나온다 하지만은 녹음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로 특히 사소한 행동에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뭐 시대가 아니겠네. 더욱더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사와 아주 사소한 일과 대사의 이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작은 소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로 뭐 allert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긴장감을 갖추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일상 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한 각오이지만은 사장 한 사람만이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 직원 모두가 철저히 이 소홀한 일을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작은 그 소홀이 큰 일로 이어진다 하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홀하지 그 말아야 하지만은 자주 이게 대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하나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소한 일,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소한 일. 또 하나는 얼핏 보아가지고 사소한 듯 하지만은 그냥 두면은 장래 큰 일을 유발하게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큰 일로 연결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부하에게 이 주의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소한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일부러 흠을 잡고 꾸짖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앞에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이 관계가 있습니다만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하 직원의 일을 알고 예?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채 하는 그러한 연기자, 우리 배우 탤런트처럼 연기력을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세세하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만약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은 스스로 혼자만 가슴에 간직해 두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언의 설득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저 주시하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조직을 다스리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8개 경영의 실천 중에서 8개 까지를 우리가 앞에서 한다 했는데요. 막다름이 새로운 전망을 얻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역경에 나오는데 궁하면 통한다. 궁적통이라고 우리가 저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은 좀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건 뭐냐니까 궁변적 궁하면은 바로 변하고 변하면은 이 통한다 하는 그러한 업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어떤 난국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궁하면 통한다 하는 덕으로 이 표현이 되는 경우도 앞에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궁하다라고 하는 그는 막다른 데까지 다다라가지고 막다른 이 상태가 되는 것이 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뭐랄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근데 확실히 인생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경의 이 구조를 믿으면은 좀 더 과감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평범한 인생을 살더라도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위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사실 그 정도 일로 고민할 일이 아닐 텐데라고 하는 생각되는 일이 당사자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하나를 넘고 나면은 잠시나마 안심이다 하고 생각이 있으면은 또 바로 또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의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위기의 연속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궁한 상태로 빠져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해 나가면은 그 후의 전개가 지금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궁하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예? 이와 대해 가지고 공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이 자기가 그저 50대에서 60대의 그 몇 년간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유세 활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25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공자의 나이가 현대인으로 치면은 한 80대쯤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그 공자가 진이라고 하는 나라, 진나라에 이 작은 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이 남쪽에 있는 이 초나라의 이 초나라는 대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는데 대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진나라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계하던 이 진나라는 그저 채나라와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공자 일행을 포위하고 출국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 일행은 이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게다가 식량도 떨어져 가지고 하는 그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걸 그 당시에 진체의 그 재단이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공자의 생애 중에서 최대의 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공자의 그 아주 혈기왕성한 제자 자로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니까 아니, 군자도 이렇게 역시 궁한 일이 이렇게 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훌륭한 인물에게도 이런 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군자는 원래 궁하고 하지만 소인은 궁하면은 문란해진다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군자라도 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소인은 궁해지면은 태도가 흐트러진다 하는 그 점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자는 이 당황하지 않고 공자는 떠들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그 당시 그 일을 대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긴 인생에서 볼 때 한두 번은 궁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 궁한 때가 상태에 빠졌을 때 바동바동 하면서 막 그냥 날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기분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 막 이렇게 그냥 씩씩거리면서 발버둥 치고 뭐랄까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이런 난국에 빠지면은 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손을 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결코 인생에 플러스 된다고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 경영력에 필요한 것은 구할 때 역시 공자처럼 당황하지 말고 떠버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담담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 돼. 아니, 나는 본래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데, 마음가짐이 안 되는데, 뭔가를 한다 하게 되게 되면 경영자로서의 트레이닝을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명상이라든지 메디테이션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럴 때 있을수록 어떤 일에 집중하는 새로운 집중, 요가를 한번 해본다든지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고삐를 조금 풀면서 스피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해보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이 구절을 이 경영자가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은 난국에 처했을 때 더욱더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 자세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명심하고 있으면 궁지에 몰려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상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로운 전망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난국에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잠깐 참고 견디면은 우리가 그런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의 참고 견디면서 변화의 기대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은 잡아가지고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